자, 21쪽에 17번. 17번. 이 도형이고 맞나? 이거 좀 오래된 거네. 지금 이거는 다른 식으로 다 끝났어. 이거 따로 한 번 더 줄게. 알았지? 이따가. 왜 집합에서는? 이거 집합에서 모르는 거. 26쪽에 17번. 26쪽 27번 가자 볼까 얘들아? 지금 태훈아 지금 우리 필수 유제책 오답 같이 풀이하거든? 그래서 26페이지 필수 유제 26페이지 17번 풀이할 거거든? 잠깐 문제 좀 해보세요. 각자 쓰는 거좀 인구 좀 넣을게. 희진아. 해볼까요? 자, A와 B에 대해서 A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적어도 한 개를 가지는 부분집합을 구하래. 자, 우선은 A 집합이 원소 날거로 되는데 걔를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걸 원소 날거로 나타내볼까?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을까? 1, 2, 3, 4, 6, 12. 3, 4, 6, 12. 자, 그 다음에 B는 1, 2, 4. 너무 연하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A의 부분집합 중, 자, 얘들아, A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원소가 몇 개야? 6개. 그러면은 원래 A 집합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64. 6개, 64개 가능하지, 맞지? 근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B의 원소를 적어도 한 개는 가진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를 가진다는 말은 B의 원소를 한 개만 가진 경우도 있지만 2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개 가져도 되는 거 아니니? 그럼 그때마다 다 찾으려면 이게 일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거 예전에 그 사건 확률 경우일수 할 때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반대. 그치?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뭐 했어? 반대는 뭐야? 뭐 어떻게 된다? 모두 볼수 맞지?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된다는 걸 반대는 거지.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반대는 뭐겠어? 아무것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거 맞아?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맞니? 전체에서 뭐를 빼야 돼? 반대 사건이 B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 개수 아까 어떻게 했지? 기본적으로 A의 부분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개수는 뭘까 얘들아? A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은 몇 개를 했어 아까 전에? 2의 6제곱 맞아? 근데 B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B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데 즉 여기 뭐야? A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하나도 안 포함한다 했으니까 얘를 무조건 선택권이 없잖아. 우리 무조건 포함하든지 무조건 포함하지 않든지 방법은 똑같았지. 전체 부분집합에서 걔의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3, 4, 6이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경우나 안 들어가는 경우로 선택권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몇 가지야? 2의 세제곱 맞습니까? 맞니? 이거를 빼면 되지. 2되니? 그래서 얼마야? 64에서 8을 뺐다 그래서 얼마야? 56. 2되니? 이해 됩니까? 네. 자, 그러면 별치고 세모 자기 고친 거는 바로 좀 해줘. 자, 그 다음 28에서 29페이지 모르는 거 없어? 29페이지에 32. 29페이지 32번? 알겠습니다. 32번에 A 집합은 1부터 4까지 원소를 가지고 B는 3, 4, 5, 6을 가지고 있대.
A 차집합 B에서 X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고 A와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X 했더니 X가 나왔대. 이때 X,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페이지 29페이지 32번. 자, 첫 번째 문장 얘들아, A 차집합 B와 거기서 차집합 X 했더니 공집합이래. 그리고 A 합집합 B와 교집합 X 했더니 X가 나왔대. 자, 얘들아, 이게 특수하게 어떤 집합에서 차집합 X 때 공집합이 나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이거 한 덩어리를 봐라, 얘들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 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래. 얘는 무슨 의미일까? 뭐라고? A와 B 사이에 어떻다고? 같아도 되지만 꼭 다 같아야 될까? B에 포함되나? A가 B에 포함된다고? 어. 맞니? B가 A, B가 A에 포함된다고? 누가 더 크다고 그러면? B. B가 더 크다고. 이렇게 되면 괜찮아? 만약에 반대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A 집합 안에 B가 있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A에서 B를 빼도 이렇게 여기 흰색 부분이 남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반대 사건이지. 이게 맞지? B 집합 안에 A가 있으면 A에서 B를 빼면 자기 자신 전부를 다 빼버리게 되니까, 그치? 없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어떤 차집합에서 공집합을 뺐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빨간색 버튼으로 한번 요거 한번 좀 적어 놓을까? 요거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면 쉬워지는데 이렇게 둘러서 설명했을 때 그걸 알아차려야 돼. 수학에서도 국어의 은유법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둘러서 설명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그렇게 같은 방법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여기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여기 상황을 대입해보면 A 마이너스. A에서 B를 찾아뺐더니 뭐라고 X랑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포함. 이렇게 된다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얘들아,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와 교집합 X 했더니 X네? 이것도 포함 관계가 있을까? 네.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 X가 합집과 B에 포함. 포함된다, 맞아? 그 둘 중에 하나가 교집합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은 두 개의 포함 관계가 있다는 뜻이지. 교집합했을 때 자신이 작은 거고, 만약에 합집합했을 때 자신이 나왔다면 걔가 큰 거고, 맞지? 그래서 얘도 교집합했을 때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X라는 것은 집합이잖아, 그치? 이 집합은 A에서 B를 뺀 그 집합의 원소를 모두 가지는, 그치? A와 B의 합집합의 등집합을 의미하지, 맞니? 자, A 차집합 B 뭐니? A에서 B를 빼볼까? 뭐 있어? 1, 2밖에 없지, 맞니? 자, A 합집합 B가 뭐니? 1, 2, 3, 4, 5, 6 맞니? 그러면 S라는 집합은 뭐를 의미한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뭐를 가지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1과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 집합 뭐야? 1과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 집합. 개수가 뜻 아니야? 알지? 그래서 어떻게 되지, 얘들아? 어떻게 구하니? 이율이? 전체에서 뭐를 빼라? 1, 2를 뺀 원소가 몇 개야? 4개. 그치? 그래서 6에서 1을 빼서 4개인 거 맞니? 2의 4제곱 몇 개야? 16. 그치?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 X의 개수였으니까 분집합 개수 16개. 자, 그 다음에 30에서 31페이지. 모르는 거 괜찮아? 한번 해볼래? 각자 바로 꽂힌 거 별치고 세모 쳐줘. 30에서 31페이지는 괜찮니? 없어? 그럼 32에서 33 봐볼까? 명제와 조건. 12번. 12번 한번 볼까 얘들아? 12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는 낱말카드의 한정면에는 한글의 자음 또는 모음이, 다른 쪽에는 영어의 자음 또는 모음이 써있대. 이 회사의 A 공장에서는 카드의 한쪽 면에 한글의 자음이 쓰여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는 영어의 모음이 써 있대. 다시 뭐라고? 한쪽 면이 자음이면 한글의 자음이면 한자로 되네. 한글이 자음이면 반드시 뒷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영어의 모음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렇다면 이 회사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카드 6장에 한쪽 면에 다음과 같이 6장의 그 문자로 쓰여 있을 때 이 카드가 A 공장에서 만든 카드 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는 무엇이냐 물어봤어. 자, 이게 사실이라는 거 보려면 이대로 보여도 돼. 그치? A 공장에서 만든지 확인하고 싶을 때 한글이 만약에 자음이라면 뒷면에 영어가 모음인 거가 확인됐다면 이거는 A 공장이 생산한 걸 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 명제가 참이면 또 뭐가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지? 대우가 참이라 하지 않았어? 자, 얘 대우 뭐니? 영어가 자음이면 한글은 모음이다.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야 그냥? 한글이 자음일 때 실제로 영어가 모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자음일 때 실제로 뒷면에 한글이 모음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한글이 자음인 카드가 뭐가 있어? 지읒 밖에 없나? 이응도 그지? 가능하지? 자음이지? 자, 그 다음에 영어가 자음인 건 뭐가 있어? J랑 N 맞아? 그래서 요 4장의 카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별치고 세모쳐서 자, 그 외에 명제 대우 문제는 괜찮아? 괜찮니? 그 다음에 34, 35페이지네. 9번이요. 몇 번? 9번이요. 34페이지, 35페이지, 9번이 없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였어? 작아졌어요. 맞아? 괜찮아? 작아졌어요. 몇 페이지? 없어? 34, 35 없니? 다른 친구들도 권율이도 없어? 34, 35에 20번? 20번? 35페이지 20번 말하는 거지? 자, 부조건 35페이지다. 필수에서 35페이지 20번. 자, P는 X가 A보다 작거 나왔다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는 0이 그래.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뭐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러면 뭐야?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반대방. P를 맞았잖아. P도 조건이잖아. P를 맞았잖아. 근데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 맞니? 그치? 초골자수 맞는 거니까. 맞지? 그럼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과 비교했을 때 포함 관계 어떻게 돼야 되지? P가 Q에 P가 Q에 속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Q가 P에 속하. 어떻게 돼야 됩니다? P에 속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Q의 원소 뭐가 있어 얘들아? Q의 진리집합 뭐가 있지? 다음 2차 방식의 핵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과 2. 얘를 P집합이 다 포함하고 있었대. 자, P라는 것은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A라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P가. 이 범위 안에 얘네들이 있어야 된다고.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니? 그러면 A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지? 뭐보다?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맞지? 여기 동호 있었지? 원래 색칠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때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뭐야 답은? 최소값 얼마야? A 최소값? 2 됩니까? 그래서 우선 하살표를 나타내는 것부터 하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그지? P가 필요 조건을 있으면 P가 하살표를 맞아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가고 하살표 방향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제는 Q이면 P에다가 3이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게 과정에 해당되는 게 Q가 돼야 되고 결론에 되는 게 P가 돼야 되니까 포함가면 이렇게 돼야 3이지. 알 수 있겠어? 명제가 3일 조건 알지? 과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다른 건 있었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6, 37페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채점실에 안 보냈어. 이거 채점할 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채점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되겠거든. 자, 37페이지에 6번에 좀 답들을 좀 받아야 좀 부족해서 6번에 1번, 2번에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더라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둘 다 있어. 자, 이거 치울게. 이제 36번에 6번.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B가 B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는 거지, 이제. 자, 우선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그치? 제곱을 해서 절대값 없애는 방법 쓰지 않니? 그치? 근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떤 걸 참인 걸 보일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일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일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해도 되는 때가 있어. 그때 좀 조건이 있어. 아무나 해도 되나? 얘가? 어떨 때 되더라? 이 앞에 조건이? A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를 성립할 수 있어. A와 B가 음수 되면 반대가 되잖아. 그치?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치? 반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조건을 확인하고야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써먹고 싶으면 그 조건부터 먼저 보여야 돼. 자, 보자, 얘들아. 어떨 때 이 조건이 만족할까? 첫 번째 나눠보겠습니다. 즉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같지 않을까? 절대값 A 빼기 B는? 네. 그렇지. 그런데 얘는 항상 0보다 커 같니? 아니요. 어떨 때는 0보다 커 같고? A가 5, 음. B가 4. A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클 때는 0보다 크지만 반대인 경우는 0보다 작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나눌게요. A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이때는 좌변과 우변이 모두 다 양수보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그치? 이때는 A 절대값 빼기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A와 빼기 B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럴 때는 자유로워. 어떤 걸 쓸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다고. 이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됐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증명할 때 이렇게 안 한다 했지.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다는 거 볼 때 항상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라 그랬지. 맞지? 그걸 통해서 보이자. 그래서 뭘 할 건가 하면 좌변에 있는 얘의 제곱에서 우변에 있는 얘의 제곱을 뺐을 마지막에 가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했다면 결국은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걸 인정된다고. 자, 뭐라고 한다고? A 빼기 B의 절대값의 제곱에서 절대값 A, 절대값 B의 차의 제곱을 뺐을 때 여기서 바로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안 돼. 이걸 여기서 당장 이렇게 하면 우격다짐이야. 우리가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걸 유도해 줘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맞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될지는 지금 확인해보자고. 자, 시작해보자.
절대값 제곱은 얘들아 어떠니? A 절대값 제곱이나 A 제곱이나 같지 않니? 그래서 이때는 무시해서 절대값 무시하고 계산하면 돼. 어떻게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거기서 빼기 발로 하고, 자, 이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 하고 절대값 B의 제곱 각각 하고 나서 2AB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 같다며. 맞지? 그 다음에 절대값 B 제곱도 플러스 B 제곱 아닐까? 맞니? 근데 두 개 곱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 2 절대값 AB 맞니? 그리고 요거 써줘라. 니네 자꾸 요거만 쓰더라. 한줄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것도 쓰는 사람들 많아. 맞지? 그러면 매기는 사람이 얘 지금 뭐 한 거야 싶지. 특히 증명은 얘들아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아니잖아. 형식적인 거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써줘야 돼. 알았지? 이런 것들 감점 보면 안 되겠지. 맞지? 써주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2AB와 마이너스 절대값 2AB니까 이거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 2AB 아니니? 그치? 절대값. 그래서 2 발로 묶을게. 절대값 AB 하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2AB에서 2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 맞니? 이제 어때 얘들아? 절대값 AB에서 AB를 뺐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항상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크거나 같겠지. 작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드거나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여기서 크거나 같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는 거야. 아, 맞네. 따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 크거나 같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 뭐가 같다? 제곱 없앴을 때 값과 똑같다. 양수인 경우는 A가 B보다 크다. 즉 앞에 절대값이 각각의 차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결국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아직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보였어. 자, 두 번째 경우도 또 보여줘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양수인 걸 보장할 수 없을 때 이거는 무조건 양수인 걸 보장할 수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장하지만 그치? 얘가 절대값 B가 더 커서 맞지? 뒤에 게 더 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얘처럼 균형감 있게 쓰려고 하니까 얘를 바꿀게. 이렇게 되는 거. 반대인 경우. 그러면 앞의 경우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하지만 절대값 A에서 빼기 절대값 B를 한 건 반대로 0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 좌변인 A 빼기 B의 절대값이 0보다 지금 방금 크거나 같다며. 그치? 방금 그랬잖아. 근데 우변인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0보다 작다며. 0보다 작다며. 이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어떤 관계야?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가 절대값 B를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틀린 말 아니잖아. 그래서 운명 끝난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결국은 좌변에 있는 식이 우변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였지, 그지? 이렇게 증명 끝내야 된다. 별치고 세모치고 아직 2번 남았지. 자, 2번도 좀 애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뭐를 빼먹으면 틀린다는 그랬어, 선생님이. 이것도 루트가 있으니까 이대로 증명은 어렵잖아. 그치? 뭐를 보여라? 자, 이것도 증명할 때 얘들아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줘야 돼. 제곱을 써먹어야 돼. 그치? 근데 제곱을 써먹을 때는 반드시 무슨 조건인지를 확인해보라 했어? 걔가 양수일 때 이게 자유롭게 써볼 수 있다고.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없다고.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항들이 각각 양수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얘에서 이거의 제곱에서 우변에 있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뺀 값이 계산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인다면 맞지?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크거나 큰지는 우리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넘어야겠네.
자, 우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맞지? 어떠니?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루트 A 빼기 B는 0보다 커, 작아? 커요. 그지? 그래서 루트 A 빼기 B가 0보다 크고, 자, 당연히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누가 더 크니? 루트 A가 크니까 루트 A 빼기 B도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자, 요거 임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얘 제곱에서 빼기 우변에 있는 것들의 통째로 제곱을 했을 때 이제 계산해보자. 가장 계산해서 마지막 이거 큰 거 보일 거야.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B 빼기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B 루트 AB 마이너스 B야? 플러스 완전 제곱씩 풀면 플러스 B지? 맞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A 사라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AB 맞아? 자, 이걸 우리 양수역들 유도하기 위해서 양수인 2를 기준으로 묶어주고 얘와 얘를 B를 루트 B제곱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얘를 루트 B 곱하기 B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일단 양수니까. 맞지? 그래서 루트 B로 묶어줄게.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얘 루트 A 남지 않니? 얘는 루트 B 하나 남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B 아닐까? 맞지? 자, 그러면 어때? 루트 B는 0보다 크지? 루트 A 빼기 B는 어때? A가 B보다 크니까 루트 A에서 루트 B 뺀 것도 0보다 큰 거 아니니? 네. 그래서 양수와 양수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였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게 B 거보다 크다는 걸로 묻듯이 따라서 루트 A 빼기 B가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풀이 완전 쓸 때 요 조건 양수인 거 한번 언급해주고 그래서 제곱을 각각의 제곱끼리 차를 구해볼 수 있다는 걸 적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지우 같은 경우 빠져먹을 때 얘기한다. 이거 두 개 적어야 돼. 지우야. 그냥 A, B가 양수라고 해도 아니, 이거 한번 보여줘. 자, 이제 이거 씌울게. 잠깐, 잠깐.